자, 이걸로 이제 이 한국 경제 얘기하면요, 참 진짜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기도 민망해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붕괴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고쳐 쓰기 힘들 정도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 주제인 대공황 직전 상황, 1920년대하고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니까 깝깝하죠? 깝깝한데 사실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고요.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받을 거다. 톡톡히 받을 것이다. 예? 톡톡히 받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어떻게 책까지 썼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그러니까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저기 그 사회가 정상적인 문명화된 사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맨날 통계 수치만 들여다보는 면서 한평생을 산 사람의 결론이에요. 결론이요. 자, 대공황 직전하고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있죠. 지금은 저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IMF 총재를 했었죠. 여자분 있잖아요. 좀 깡 말라 보이는, 네? 깡 말라 보이는 프랑스 여성이죠. 프랑스 국적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있는데 IMF에서 스피치를 했죠. 근데 지금 뭐냐면 현재 세계 경제를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이제 그 뉴스가 된 거는 워낙 국제 금융계에서 포지션이 있는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가 쏠깃한 주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상황하고 1920년대 슬럼프가 왔는데 소위 말해서 세계 대공황제이 우리가 1929년도 10월 달에 소위 블랙 먼데이 주가가 폭락하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공황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그 서막이 열리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1929년도에요. 이 1920년대 이제 소위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슬럼프 빠졌을 때 그때 상황과 지금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도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네? 도전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좀 복잡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조금만 역사를 경제사를 하시는 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하는 대표적인 공통점은 뭘 얘기하냐면 글로벌 교육이 후퇴되고 있다 이거예요. 글로벌 교육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발화하거든요. 1920년대 말 대공황이 터지면서요. 그리고 당시에 소위 말해서 기술 진보가 소위 말해 중화학공업혁명. 우리가 소위 말해서 역사 속에서 1890년대부터를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산업혁명은 주로 전기, 화학, 소위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을 만든 그런 관련 기술들이 그러니까는 기술이 진보하는 그러한 시기였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1920년대부터 1940년대, 50년대는 중화학공업이 그러니까 경제의 번영을 주도를 했었죠.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소위 말해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소위 말해서 그 헨리 포드, 지금 포드 자동차의 그러니까 이 창업주인 헨리 포드가 그러니까 소위 T 모델을 만들고 자동차의 보급이 그러니까 급속도로 증가하고, 예? 막 이런 시기가 1920년대. 그러니까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짧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붐이 일어나죠. 경제의 붐이요. 20년대 전반기에는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기 저쪽 끝에 가가지고 이제 좀 이제 경제 이제 위험 신호 들어오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요. 이 상황에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제 보호무역주를 당시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 진보가 많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2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위 산업 체계가 산업의 지각 변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라면 이런 두 가지 대표적으로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은 지금하고 그러니까 차이를 본다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었다. 네? 중앙은행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들이 이런 어떤 하나의 경제에 어떤 하나의 충격이 왔을 때,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많은 그러니까 도구들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최근에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지만은 지금 봐봐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에 이런 게 좀 차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로 뭐냐면 경제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가 가고 있습니까? IMF에서 우리가 만든 그 용어지만은 지경학적인 지리학과 경제를 결합한 거죠. 지경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경제 블록이 이루어졌다. 쉽게 얘기해서 탈중국화 이런 거잖아요. 탈중국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교육 붕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세계 대공황이 더 악화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그 전에는 있었고 20대 전에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1920년대 그러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그러니까는 이 분쟁에 그러니까는 소용돌이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저게 휘말리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이 여전히 그러니까 균열이 되고 있는 예?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당시하고 좀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 라가르드가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이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야 이거 무슨 뭐 세계 대공황 같은 이런 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사 제목을 보고 예? 그런 이제 연상이 되니까는 화제가 됐던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대공황이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어땠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1933년까지 경제는 곤두박질칩니다. 앞에 그러니까는 앞에가 1930, 31, 32, 33년까지가 앞에 있는 건데 마이너스 행진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파란색 막대기가 하늘색 수출되어 있는 거 이게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 8.5 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6.9 아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2.9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가지고 4년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뒤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계속해서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인플레가 아니라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입니다. 물론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했어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9, 마이너스 10.3, 마이너스 5.2. 이게 디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9가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줄어드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1929년 말부터 해서 1933년도까지 세계 대공황의 시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경제학계 일부에서는 대공황은 계속 지속됐다.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30년대 후반에 다시 경제가 다시 좀 침체해서 다시 좀 빠집니다. 빠져요. 빠졌다가 1940년대에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적어도 1930년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1929년 말부터 해가지고 세계 대공황을 얘기한 데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현재 상황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9월 달에 연준이 그러니까는 0.5% 소위 B컷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잖아요. B컷이요. 예? 이 B컷을 0.5%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고용과 경기 둔화가 워낙 인플레도 잡히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고용과 관련된 겁니다. 고용과 관련된 건데 미국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바로 직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그러니까는 미국에 그러니까는 이 고용 숫자입니다. 비농업 부분 미국은 대부분이 비농업 부분이 농업 부분의 고용이 2%도 안 되니까요. 대부분이 비농업 부분이죠. 민간 부분들은요. 민간 고용의 추이예요. 이게요.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1억 6천만 명 가까이 이렇게 미국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이 오렌지 색깔이 그 추이예요.
추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고용의 변화가 충격으로 인해서 고용의 변화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기 추세를 이 실제로 진행된 건 오렌지 색깔이고요. 실제로 아니 이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을 가지고 장기 추세가 그러니까 그대로 지속됐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그 이 저 뒤에 파란색하고 만나는 부분이 2020년부터 그러니까 추세입니다. 전망치예요. 그리고 파란색은 뭐냐면 실제 고용치죠. 그러니까 쭉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고용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니까 실업이 급증했었던 그때의 상태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저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쭉 떨어진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 활동이 복원되어지면서 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복원되어지죠. 고용이요.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끝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위로 앞서고 있지요.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치가 장기 전망치를 그러니까 사실 웃돌고 있어요. 웃돌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 딱 보게 되면요. 8월달 기준으로 8월달 최근 고용 통계가 나왔으니까 8월 고용 통계가요. 보게 되면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 8월 1일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그 이 미국의 일자리가 1억 5천 115만 5천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20년도에 1억 4천만 개로 쭉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죠.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지난달에는 얼마까지 갔느냐? 1억 5,800 한 80만 개까지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거예요. 근데 장기 추세, 지난 수십 년간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 일자리가 1억 657만 개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어떻습니까요? 120만 개가 더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그러니까 나빠진 게 아니에요. 고용은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보다. 그러니까 고용을 핑계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과장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 수치는 고용이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소비와 보세요. 소비요. 미국의 경제의 70%는 소비니까요. 개인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장기 추세가 오렌지 색깔이고요. 근데 파란색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실제치입니다. 뚝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가 이것도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웃돌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요? 2020년도에 쭉 밑으로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경제활동 못하니까 소비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떨어졌다가 빠르게 이제 회복돼가지고 소비 지출이 장기 추세보다 더 높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비 지출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소비가요. 미국 경제의 소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지금 보면 뭐 3.1%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그러잖아요. 3분기 성장률을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앉아 있는 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연착륙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러니까 소비와 고용을 보게 되면은 전혀 미국 경제가 지금 둔화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둔화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컷을 할 그러니까 근거가 사실은 그러니까는 별로 간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인플레가 잡히고 있으니까는 비컷을 이제 해더라도 별 이제 저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봐보세요. 물가를 한번 봐보세요. 물가요. 물가를 보게 되면 작년 1월 달부터 뭐 크게 아주 길게 볼 필요 없이 작년 1월 달부터요. 하나는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고요. 파란색은요. 오렌지 색깔이 뭐냐면 서비스 물가입니다. 미국은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서비스 물가가 이제 주로 이제 물가를 주도하고 그랬잖아요. 작년 1월 달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연율입니다. 물론 연율. 전년 동월 대비해서요. 7.623%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비자 물가는 6.36%였었고요. 근데 이게 지난달까지 8월달까지 7.623였던 것이 4.9%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폭이 마이너스 2.7% 정도 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예요. 2.72% 정도 위에 제목에다 걸어놨듯이요. 전체 물가는 이 기간 동안에 6.36에서 2.59가 떨어졌으니까는 한 3.77%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77% 중에서 2.72% 정도가 서비스 물가가 끌어내린 겁니다.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면서요. 나머지 그러니까 한 1% 정도가 소위 말해서 일반 상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진 거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예? 많이 떨어졌잖아. 예? 그게 한 1%포인트를 끌어내린 겁니다. 그 서비스 물가가 많이 내려온 거예요. 예? 금리 뭐 인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도 있지만은 이게 원래 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이 중에 큰 요인이 뭐였었습니까요? 전쟁하고 그다음에 뭐였었습니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공급망 교란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뭐 영향 거의 미치지 않잖아요. 유가도 다 진정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게 상당 부분은 그게 복원된 겁니다. 복원된 거예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4.9%. 이게 높은 거지요. 높다는 것은 과거 추세를 비교해 보면 돼요. 팬데믹 이전 지난 10년간의 서비스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요. 팬데믹 이전에는 높았을 때가 한 3% 정도였었습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율이요. 높았을 때가. 낮았을 때는 한 2%였었고요. 한 2 내지 3% 정도에서 이렇게 서비스 물가가 이렇게 팬데믹 이전에는 진행됐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요? 지금 맨 오른쪽에 보듯이 한 5%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5% 정도에서요. 최근에 보게 되면요. 네? 2024년 이후에 한 5%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는 여전히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2%포인트 정도는요. 그러니까 긴축이 사실은 더 지속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서비스 물가를 끌어내려면은 더 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소비가 안 죽었으니까. 고용이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수치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